바로 갈게요. 우리 교과서 오늘 본다고 했지? 운동량과 충격량부터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한번 교과서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다시 훑어보는 느낌을 해볼게요. 너무 자세히는 지금 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2페이지예요.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운동량이 뭐였습니까? 질량과 속도의 곱을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식이 나와 있고요. 운동량의 기호는 P를 썼어요. 그래서 P는 mv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한번 이 세 친구의 운동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운동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A라고 하는 친구는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니 이게? 6만인가? 6만. 방향은요? 방향은 왼쪽 방향이에요. 지금 크기를 물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적지 않을게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한다면 이 친구는 왼쪽 방향이니까 보통은 마이너스를 표기해줘요. 그럼 두 번째 B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개 곱해주면은 3만 kg 미터 퍼 세컨드. 이 친구는 잠깐만, 여기 지금 방향을 여기는 지금 왼쪽을 플러스로 했네.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많이 해요. C의 운동량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똑같네요. 똑같은데 B와 C의 차이가 있다면 방향이 반대라는 게 달라요, 그지? 근데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속도가 방향을 중요시하니까 이 운동량도 역시 방향을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조금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질량이 60kg인 사람이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 사람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곱하기 해주면은 180 단위는 kg/m가 되고요. 10의 속도로 날아오는 축구공을요, 발로 찼더니 15의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처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10m/s의 속도로 오고 있었는데 방향을 잘 봐야 돼. 발로 뻥 찼더니 이 친구가 반대 방향으로 15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나중 운동량을 P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처음을 P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되는 건데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15 빼기 처음 운동량은 요거니까 얼마가 나오지?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25 단위는 kg/m인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 이 친구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은 25 단위는 kg/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넘어가서 이거 탐구활동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기억하지? 그 탐구활동지에다가 선생님이 문제도 풀고 같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M1V1 더하기 M2V2는 뭐랑 같냐면은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과 똑같다. 즉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똑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을 했더니 3학년 선배들이 저렇게 집에도 안 가고 학교에서 저렇게 거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운동량의 차이, 운동량의 변화.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학습지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운동량이 보존이 적용되는 예라고 해서 두 물체가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는데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한 다음에 만약에 함께 움직인다고 한다면 두 물체의 질량이 합쳐져야 되니까 더해주고 속력 V. 이때 그러면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는 이 물체의 속력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는데 운동량이 생겼어. 분리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운동량이 생겼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두 친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작용한 힘은, 그렇지, 오른쪽의 친구는 왼쪽 친구에게,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 친구에게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을 하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LG 롯데 선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이거 풀었고요. 자, 정신이 없다.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3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데 정지에 있는 질량이 2인 물체 B에 충돌했대요. 충돌 후에 A의 속도가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1이라고 한다면 B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라고 하는 친구가 3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B는 정지에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충돌한 다음에 A라고 하는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1로 움직인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운동량식을 세워볼까? 충돌 전의 운동량 A의 속도 곱하기 A의 질량은 1kg 더하기 B는 속도가 없으니까 운동량이 없어요. 충돌 후에는 A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A의 속도 곱하기 A의 질량 더하기 B의 속도를 알아요? 몰라요? B의 속도는 모르겠고요. VB라고 할게요. B의 질량은 역시 2kg 구해볼까요? 3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VB거든? 정답 VB가 얼마야? 2가 나오겠네요. 정답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 잘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충돌, 이제 운동량의 보존을 쉽게 볼 수 있는 실험 하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조용히 나가라. 조용히 나가라. 이게 탄성 충돌 그 실험 장치인데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보면은 당구공 같은 게 5개가 이렇게 쪼르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사이는 서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볼게요.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끝에 하나씩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들어 올리면 하나씩만 이렇게 충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를 올려보니까 이렇게 2개를 올려보면 2개씩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잘 안 되는데 3개를 올려보면 3개씩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3개씩만요. 이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이 원리는요. 여기 이제 원리를 보면은 뭐 별건 없습니다. 그 공과 공 사이에서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연계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충돌되고 마지막에 딱 올라가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고스란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기의 속도를 전달해 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을 우리가 해봤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바로 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그동안 못했던 실험과 활동들을 연달아서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활동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그림에 질량이 3kg인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요. 정지해 있었는데 이게 폭발했어. 그랬더니 질량이 1과 2인 두 물체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근데 이때 왼쪽에 있는 친구의 속도가 4래요.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속도는 모르겠어. 이 친구의 속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는 정지했던 친구니까 운동량이 얼마 없었어. 처음에는. 나중에는 생겼네. 이 친구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 이 친구는 질량이 2고 속도가 v니까 v 곱하기 질량이 2네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2v가 0이래요. 그럼 v가 얼마인 거야? v는 2.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2m/s. 폭발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 정지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 친구였는데요. 얼마가 됐지? 나중에는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1이고 속도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 곱하기 속도는 2의 제곱 얼마가 나올까요? 다 더해주면은 8 더하기 4니까 12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한번 볼게요. 충격량이요. 충격량을 우리가 이제 I라고 이야기했고,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면서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 F 곱하기 델타 T고, 충격량의 기호는 I를 쓴다라고 했어요. impulse.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씩 나오네요. I는 F 곱하기 델타 T면서 동시에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에 변하면서 운동량의 변화다. 이 식 별표. 그래서 이 식을 꼭 암기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물체에 10N의 힘을 0.5초의 시간 동안 작용을 했대요. 충격량은 뭐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니까 힘은 10, 시간은 0.5, 정답은 5, 단위는 뉴턴 세컨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충격량은 뭐랑 같을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뭐랑 같을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또 운동량이 이만큼 변화했다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칸이 이렇게 좁아. 변화량과 같다. 자,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면적은 바로 이게 일정한 힘이든 혹은 이렇게 변화하는 힘이든지 간에 일정하든 변화하든지 간에 면적은 뭘 의미한다? 면적은 그렇죠. 충격량이다. 충격량.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I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일정할 때 힘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할 거야. 그럼 충격량이 당연히 커지겠죠. 이 친구의 운동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반대로 시간이 일정할 때 힘을 증가시키면 역시 이 친구도 운동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달걀 떨어뜨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푹신푹신한 곳에 달걀을 떨어뜨릴 거고
B라고 하는 상황은 딱딱한 접시 위에 달걀을 떨어뜨릴 건데 이 두 가지 상황의 결과를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 실험을 해볼까도 했는데 이거 계란 깨트리면은 저기 누구한테 혼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실제 실험은 못하겠네요. 그냥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볼게요. 한번 두 개를 떨어뜨린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인데 두 달걀 A와 B의 물리량 변화를 비교해보자. 바닥에 닿기 직전에 두 달걀의 운동량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냐고 물어봤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자, 두 친구의 운동량은 같습니다. 바닥에서. 왜냐면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두 달걀을 동시에 떨어뜨릴 거면은 당연히 바닥에서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니까 바닥에서의 속력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V는 V0 더하기 A인데 V0 없으니까 또 A가 G니까 V는 GT에 의하면은 이 두 달걀은 분명히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속도가 똑같으니까 바닥에서의 운동량, 즉 바닥에 닿기 직전의 두 달걀의 운동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 닿아서 이제 멈췄어. 멈췄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왜냐면 이 충돌하기 직전에 같은 운동량이었는데 멈추면은 운동량이 둘 다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변화량도 A와 B가 똑같겠죠. 그러면은 바닥에다 멈추는 동안에 달걀이 힘을 작용하는 시간은 누가 더 길까요? 이 푹신한 받침은 천천히 힘이 전달될 거예요. 푹신푹신하니까. 하지만 딱딱한 접시는 순간적으로 힘이 전달될 거기 때문에 힘이 전달받는 시간이 짧아요. 그죠? 시간이 A가 더 깁니다. 그럼 우리 충격량은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죠. A가 더 시간을 길게 받으니까 힘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 더 적은 힘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깨지지 않고 B는 깨지는 겁니다. B는 전달 시간이 짧고 힘이 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학습지에서 이 힘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적게 받는 예시를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여기 한번 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실생활 예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야구선수가 공 받으면서 장갑을 뒤로 쭉 빼는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길게 하면서 힘을 적게 받는 그런 예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알짜 힘이 작용을 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뭘까요?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바로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그러면은 4초 동안의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저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면적이 얼마일까요? 네, 면적은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0 나누기인가요? 20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 뉴턴 세컨드.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2초일 때 물체의 속도? 그러면은 2초일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한 다음에 충격량은 뭐였어? 힘 곱하기 시간이기도 했지만 운동량의 변화라고도 했죠. 운동량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초일 때니까 2초일 때니까 2초일 때까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디의 넓이? 2초까지의 넓이만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의 넓이만 구하는 겁니다. 요게 얼마지? 요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10이에요. 그럼 요거는 자 넓이가 10인데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이니까 질량은 얼마입니까? 5kg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야. 맞죠?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나와야 돼? 요게 2m/s가 나와야겠죠? 처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정지해 있던 친구니까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면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지? 정답은 2m/s.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별표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힘 곱하기 걸린 시간에서 충격을 전달받는 이 시간을 길게 하면서 충격을 적게 하는, 즉 충격력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들을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모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인 거죠. 충격력을 줄여서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예시 다 기억하세요. 매트, 뭐 에어백, 포장재 등등등 요거 기억하시고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인다. 여기 교과서 아랫부분에 충격력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넘어가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쭉쭉쭉 넘어가서 선생님이 지금 따로 언급해주지 않은 교과서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여기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쭉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진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가 요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긴 해요.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안 풀었지? 진짜로 꼭 직접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뭐야 이게 각각 어떤 운동하는지 직선으로 연결해보자. 1번 직선도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 그러면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이 친구는 등속도 운동이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지구 주위 도는 거는 당연히 등속 원운동이고요. 같은 속력 다른 방향,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공은 점점 빨라지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속도의 단위와 속력의 단위는 같아요. 근데 미터/세컨드의 제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0입니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등속 직선 운동이 있죠. 잠깐만. 그쵸? 속도가 일정하면 당연히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속도는 0인 게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까? 다른 경우가 있죠. 어떤 게 있어? 그렇죠. 등속 원운동의 경우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가 항상 증가합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물체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반대가 아니고 같아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와서 문제 3번이요. 아이고. 이렇게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가 0초일 때 2m/s 그리고 5초일 때가 8m/s라고 합니다. 이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5초일 때 속도는요 6만큼 증가했네.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죠? 1.2 m/s의 제곱이에요. 다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의 수평 방향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R자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R자임 한번 구해볼까요? 가의 경우는 R자임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주면 7N. 나는요, 빼줘야 되지 반대 방향이니까 3N. 방향은 오른쪽. 다는요, R자임이 없어요. 0N. 다음 5번이요. 관성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성이 뭐였죠? 물체가 자신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했어요. 정지한 친구는 계속 정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친구는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바로 멈추지 못한다. 맞습니다. 보트에서 뛰어내리자 보트가 뒤로 밀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성인가요? 보트에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좀 자세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 튀어나온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서 보트를 어디로 밀어요? 당연히 뒤로 밀어야겠죠. 이거는 뭐지? 내가 민 만큼 밀린 거니까 작용과 반작용이죠. 뉴턴의 운동 3법칙이에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나머지 계속 볼게요.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쏠린다. 맞죠? 역시 관성이에요. 움직이던 친구는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망치 자루를 바닥에 치면 머리 부분이 단단히 박힌다. 역시 관성입니다. 이렇게 망치하고 자루하고 머리가 있잖아. 이게 망치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자루 위에 둔 다음에 이 자루를 바닥에 쾅 치면 이 친구는 멈춰요. 바닥에 닿으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움직이던 속도가 있으니까 계속 가겠지. 그래서 이 자루와 머리가 합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시 관성의 예시가 맞아요. 선풍기의 전원을 꺼도 날개가 바로 꺼지지 않고 돌다가 꺼진다. 이것도 역시 관성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아, 배고파. 다음 6번에서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볼게요. 5초 동안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방향성도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물체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죠? 면적은 바로 변이, 그치? 변이에요. 그러면은 0에서 5초 동안에 이 A의 변이 한번 구해볼까? A의 변이는 면적이 변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5m만큼 이동했어요. 그런데 15m를 이동할 때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앞으로만 움직였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따라서 니은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디귿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까? 아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리는 뭐 곱하기 뭐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B는 속력이 어떻습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속력도 역시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시간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인 물체에 8N의 힘을 10초 동안 작용했대요. 10초 동안 물체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어떤 공식?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지만 우리 적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에 의해서 1은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잠깐만요.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힘이 얼마지? 8N의 힘이 거리가 안 나왔어요. 그지?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우리 1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운동 에너지 곱하기 나중을 프라임으로 적을게요.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에 이렇게 빼주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1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2분의 1m으로 묶어주고 속도의 제곱의 차이를 구해주면은 이 친구의 1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처음의 속도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나중에 속도를 알면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속도만 알면 되겠네. 나중에 속도 얼마일까요? 지금 이 친구는 힘이 8N이기 때문에 힘은 뭐야? F는 또 뭐냐면 F는 MA에서 그러면 8N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4니까요. 우리 가속도가 4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겠죠.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가 그러면은 4고요. 걸린 시간이 10초니까 나중에 속도가 얼마예요? 40이에요. 끝났습니다. 다시 의식 넘어와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0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요? 8 곱하기 이동거리 S랑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실을 간단히 해보면은 1600은 8S S가 얼마일까요? S는 200m가 되겠네요. 정답은 200m.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별표. 그 다음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별표할게요. 자, 지금 별표한 것들은 좀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직선도로에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가 A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를 V로 통과하는 순간에 이 친구는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했대요.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A는 처음에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B는 정지해 있다가 등가속도,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했대요. 이때 기준선에서 A가 L만큼 갔을 때 B는 2L만큼 이동했대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별표하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한번 처음에는 그래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요. 일단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킬을 요하는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럼 우리 면적은 뭘 의미한다? 면적은 변이 혹은 거리. 왜냐면 지금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변이와 거리는 똑같아요. 그럼 일단은 A라고 하는 친구는 A로만 쭉 가요. V로만 쭉 가요. 그럼 A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V로만 쭉 가는 친구예요. 이렇게 이때 속도는 V고요. 얘는 A입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정지해 있다가 빨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빨라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A가 L만큼 갈 때 B는 2L만큼 간대요. 면적이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이게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 면적이 2배가 돼야 되거든요. 같은 시간, 선생님이 t1의 시간 동안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t1의 시간 동안 이 그래프 차지하는 면적이 a보다 b가 2배 커야 돼,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저기 a가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큼이냐면 a가 이동하는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b가 이동하는 거리는 얼마큼이냐면 b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지? 삼각형. 그러면 b가 a 면적의 2배인 게 보이니? 2배인 게 보여?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금 이제 그 공감각적 능력이 좀 있어야지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면적의 2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4V거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잠깐만. 한번 이 아래 그림 볼게요. 이 그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지금 여기가 4V고 V고 T1이라고 했을 때 노란 색깔의 사각형은 지금 4칸이죠. 그런데 파란 색깔의 칸은요, 다 세보면은 여기 삼각형인 게 4개 있고 6칸이 있으니까 총 8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A 면적의 2배여서 A가 L만큼 갈 때 B는 2L만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1에서의 B의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4V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안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요. B의 나중 속도의 제곱 막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 곱하기 이동한 거리 2l이기 때문에 15v 제곱은 4al에서 a의 크기는 4l분의 15v의 제곱이 정답이에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방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나 이렇게 못 구하겠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수학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림이 아니고 한번 수식으로 구해 볼게요. 일단은 A가 L만큼 갈 때, 그리고 B가 2L만큼 갈 때 걸린 시간은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V 곱하기 T1이 얼마냐면 L만큼 갔어요, A는. 그런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속도로 선생님이 V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가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바로 2L만큼 이동한 거죠. B는 두 가지씩. 그럼 여기에서 VT1은 L이고 그 다음에 V1T1은 4L이기 때문에 요거는 4VT1 되고 따라서 V1은 바로 4V다. 그래서 B의 나중 속력이 4V인 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네요. 그죠? 4V고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나중의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 2AS이기 때문에
V1의 제곱은 4의 L이고요. 여기서 A는 바로 아이고 미안 4A분의 그럼 맞네 4A분의 V1 제곱이니까 16V 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좀 발표해두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낼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여기까지 꼭 풀고 좀 넘어갈게요. 대신 선생님 다음 시간 좀 짧게 할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정지해 있던 게 아니고 2, 3인 물체 두 개가 충돌하는 모습이고 충돌 전후에 A와 B의 속도는 7과 2였고 충돌 후에는 B가 6이 됐어. 그럼 지금 A의 속도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볼게요. 일단은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 아까 얼마인가요? A의 운동량은요? A의 운동량은 PA라고 쓸게요. A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14. B는요? 역시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6이에요. 아이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은 우리 1번은 구했고 충돌 후에 A 속도를 구해볼 거야. 그럼 충돌 후에는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4 더하기 6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운동량이 아까 똑같아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VA 더하기 3 곱하기 6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22, 18 더하기 2VA니까 VA가 얼마야? VA는 1 나와야겠네요. 1.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도는 1이에요. 1.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격량은 뭐지? 충격량은 바로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B의 나중 운동량이요.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 해볼게요. 나중 값은 얼마일까요? 나중 운동량은 3 곱하기 6이고요. 빼기 처음은요. 6이야 6. 얼마 나와? 12가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 세컨드 혹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다 돼요. 따라 정답은 12. 이것도 별표. 다음 문제요. 자, 동일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바닥까지 정지할 때까지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제일 먼저 체크.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를 의미한다? 면적은 그렇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다.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지 또? 충격량이다. A와 B를 비교해 볼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바닥에서의 두 친구의 운동량은 똑같아. 그러면 정지했을 때까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야겠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의 변화량은 똑같아야 돼. 면적은 같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아랫부분 넓이는 A와 B가 똑같다. 맞죠? 충격력은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더 짧은 시간 받았기 때문에 충격력은 A가 B보다 커야 돼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바로 또 이어서 교과서 볼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